오늘 또 놀라울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로 보신 분들은 좀 놀라운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측 기록에 이제 삼국사기랑 고려사가 있다면, 정통사서, 국보랑 보물이 있다면, 중국의 25사가 이제 사마천 사기부터 이제 청나라 사서까지 쫙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족보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옆나라 국가, 그것도 여러분이 침략했던 그런 국가들의 기록에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역사를 찾으려니까 기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왜곡되고. 그게 이제 중국 25사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청나라 사서까지에 나온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후삼국 고려의 역사는 굉장히 기록이 비루하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서가 대단해가 아니고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한반도로 해석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준 그 역사관 그대로 그냥 한반도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작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고려사의 그 수천 개의 지역명들, 뭐 10,0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족보에 나타난 그 지역명들을 해석하면 부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의 중심지는 중국 동부부터 한반도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다. 중국의 역사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허구고 굉장히 비루한 국가들이었다는 걸 쉽게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공 기록들을 빼고 말이죠. 이게 조선시대 때 대부분 재편집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25사 중에 이제 신라국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기록이 아니고 신라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그 중국 25사의 원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중국 역사책을 언급하면서 통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통감, 통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변국 잡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사서에 끼지도 못해요. 왜 잡설까요? 후대에 너무 가첨이 됐다. 이거 정통사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한중일이 벌써 인정을 했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전에 이르기를, 뭐 자치통감에 이르기를, 이런 얘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태백일사에 이르기를, 백제서기에 이르기를, 화랑세기에 이르기를, 규원사화나 제왕운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기타 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책이 없어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원서들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래 중국 25사에 기록된 신라국, 과연 신라는 어디에 있었고 어떤 나라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후한서부터 고구려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자, 후한서 삼국지 위초고예요. 위초고 여러분 잘 아시는 50년 만에 거의 다 망한 나라들. 뭐 후한서도 한 나라 있잖아요. 제가 진서, 송서 이런 중국의 잡국들이 있습니다. 남조시대 때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인데 대부분 후한서부터 시작해서 위초고, 진서, 송서에는 보면 여기 쭉 보면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백제의 기록이 나와요. 백제의 기록이 나오는구나. 왜죠? 고구려 백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국가들과. 자, 그런데 이제 양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양서는 말이죠, 남조 국가들이에요. 양자강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인데, 보시면 이제 신라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사, 북사, 위진 남북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서 하면은 이제 수나라, 수양제, 영제거, 통제거, 약 38년 만에 이제 뭐 운하를 만들었다는 기마민족이죠. 뭐 말이 하나도 안 되지만 일단은 운하를 만들었대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구려를 침범하러 이렇게 넘어온 나라죠. 그래도 바로 망했죠, 수나라. 38년 만에 망한 그 수나라의 기록서에도 신라가 나타나고, 당나라 사서에도 신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5대 10국이라는 온갖 잡국이 판을 칠 때, 후삼국이죠, 우리나라는. 후삼국 때 구호대사 신호사에도 신라의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신라라는 나라는 503년도부터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우리는 신라국이야! 라고 제대로 국호를 만들어서 주변국에 알리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보다는 굉장히 늦다. 그쵸? 네. 늦다. 그리고 그 전까지도 굉장히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으나 고구려 백제에 비하면 고구려의 거의 신민국이다, 신하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서부터 제대로 나옵니다.
자, 동의열전이라고 이 후한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에 보너스 페이지로 뭐 부여국이 있다, 고려국이 있다, 백제국이 있다, 신라국이 있다 이렇게 보너스 페이지로 나오는데 고구려는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의 고려도 고려고 우리도 지금 고려예요. 콜이 아니니까 코리아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고구려, 왕건의 고려,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다 우리의 역사고요. 중국의 지방 속국이다라고 인정하는 이상 우리는 바로 그냥 중국의 지금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인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구려는 우리 거고, 고려도 우리 거고, 코리아도 우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중국 동부 대륙을 다스린 지배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지방 속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구당서에는 외국과 일본을 별도의 국가라고 그냥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이 일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당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보면 중국 25사에 보면 사마천 사기부터 쭉 이제 한서부터 일본이 이제 외국이 나오는데 외국과 일본을 같은 나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은 중국의 동남부에 있었던 그냥 해상 섬나라의 세력이에요. 일본은 670년부터 나타난 백제가 망했을 때 이제 외국과 함께 만들어진 지금의 현재 섬나라 국가죠. 일본 열도.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 25사에 나타나는 이 외국을 번역을 해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국사 편찬에서도 숨겨놓고 안 해놔요. 왜냐하면 외국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 지역명들이 중국 동남부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일본이라고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 그다음 한중일의 역사도 외국과 일본을 지금 동일시하는데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의 역사 중에서 이제 중국 25사 중에서 신라국, 그러니까 신라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 그러니까 우리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비하면 자세하게 묘사도 안 돼 있죠. 하지만 이 묘사가 돼 있는 위치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양서, 북사, 남사, 수서에 보면 고구려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징을 기준으로 서북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의 서쪽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수도를 위치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가들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는 얘기는 동쪽이 아니에요. 동남쪽에 있다는 그 나라 자체가 동남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안, 낙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있는 지역이 이쪽이 북경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연주, 치, 등주, 이 지역을 굉장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연주라는 게 여러분 지금 태산에 있는 데예요. 백제가 있던 그 태산. 지금은 이제 산동만도죠. 치, 그 다음에 등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천성인데요, 여러분. 이 유비관우 장비, 그 촉나라의 성도, 여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신라의 오른쪽에 염성이라고 있습니다. 소금이 나는 염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고구려는 말이죠. 지금 북경에 보시면 유리왕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굉장히 넘칩니다. 이제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에요, 주몽. 주몽 다음에 2대 왕이 유리왕인데요, 여러분. 이 유리왕에 대한 지역명들이 북경 주변에 넘친다. 유리왕 묘가 있다, 지금도 현재. 사당이 있고. 자, 근데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한 고구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을 국내성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이 지금, 수도 이제 국내성을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북경에는 아직도 고려영, 그러니까 왕건의 고려영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진영부터 시작해서 고구려라는 지역명들이 넘쳐. 자, 여기를 중심지로 보고 그 아래 바로 또 신성이라고 있어요. 신성은 뭐냐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안동 도읍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신성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북경을 국내성으로 보면 초기에 그 아래 고구려 말기에 신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고구려가 천도를 한 데가 있어요. 동항성이라고. 그런데 그 아래 지금 안평이라는데 동항성이라는 지역명이 존재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다?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했을 때 안동, 도읍, 신성, 그 다음에 동항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중심지를 북경, 이 주변으로 보면 정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는 뭐냐? 한반도는 육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산해간에서 쭉 걸어가면 지금 대동강의 평양, 그 다음에 서울까지, 이 한양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구려의 중심지는 북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방 많이 들어보셨죠? 대방은 혁대대에다가 방. 그러니까 이제 이 방위가 나타나는 방이에요. 그래서 혁대처럼 이어져 있는 곳이 대방입니다. 어디랑? 이 지금 태행산맥이랑 여기가 보면 이 산세가 중앙에 있죠. 이 산세는 뭐냐면 여기가 태백산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태행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혁대처럼 이어진 곳 대방이다. 백제도 대방에서 나왔죠, 여러분. 이 대방이라는 지역들, 대방 태수부터 시작해서 대방을 넘어가면 연나라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잊지 마셔라.
고구려의 중심지 대방, 그 다음에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점령했던 고구려의 왕, 고구려 초기, 예, 모본왕, 예, 모본왕부터 이제 대무신왕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이 태행산맥 근처, 이 왼쪽을 다 점령을 했다. 고구려 초부터 벌써.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고구려의 중심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 요동을 다스리던 국가가 고구려였어요. 그러면 이 요동이 어디냐? 지금 태행산맥의 중심지에 요양 진영도 있고 요양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고구려의 중심지는 여기다.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하북성, 황하의 북쪽이 고구려고, 그러면 백제는 뭐냐? 대방에서 나온 나라죠. 이렇게 대방에서 나온 나라인데 백제는 하남, 황하의 남쪽, 하남 위례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웅진, 사비 다 산동반도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신라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신라는 이렇게, 신라의 본토는 고구려 백제의 동남쪽에 있던 국가고 한반도까지 당연히 나중에 경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 알찬 강의 준비했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예요. 여러분 이 검색하는 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자료를 약 20년 전에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삼국사기 고려사,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25사 했는데 모두 다 번역된 건 아니에요. 예, 조금 엉망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기를 보면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중국 정사 조선전이에요.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사마천의 사기라 그래서 이제 중국 25사 중에 이제 사마천이 쓴 이제 첫 기록입니다. 근데 중국 정사 조선전을 누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중국 25사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조선이 나와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고조선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모든 정통 사서는 그 주변 지역에 붙어있던 국가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를 적을 때 이 지역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한나라 때 이렇게 보면 고조선이 있었다. 자, 후한서 때는 어떠냐? 예, 한나라가 이제 전한이 있고 왕망의 신나라가 있고 후한이 있어요. 후한에 보면 아이고야 부여도 있고 음루, 고구려, 옥저 예 다 나온다. 자, 후한서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고구려부터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후한서, 그러니까 한나라의 얘기를 나누고 뒤쪽에 보너스 페이지로 우리 주변국에 부여라는 나라도 있고 음루라는 나라도 있고 고구려라는 나라도 있고 옥저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말이죠. 이 위초고도 마찬가지죠. 위초고에 딱 보니까 아이고 고구려가 있고요. 뭐 동옥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자, 그러면 신라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양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신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라라는 국가는 되게 조금 나오죠, 여러분. 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문 내용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사서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볼 때 이 처음에는 이제 동의열전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한서에는 동의열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의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된 다음에 해외로 나와요. 해외열전. 이거 조선열전으로 나오죠. 이제 사기에는 동의가 아니고 조선열전으로 나오고 고조선이니까. 자,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의 역사가 뒤에 살짝씩 나온다. 자, 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고요. 자, 요 후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한서 부여. 자,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보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 부여국은 어떤 나라냐? 부여국은 자, 현토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자, 그러니까 뭐죠? 부여국은 현토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죠? 지금 만주 위쪽에도 부여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북경 쪽에 지금 고구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북경 쪽에 지금 북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여국이. 아시겠죠? 북쪽에 있어야 된다. 자, 동쪽은 이제 음루가 있고요.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다. 북쪽은 약수가 흐른다. 국토의 면적은 평방미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2000리고 본래 이제 예족의 땅이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지금 한자로 해놨을까요? 이렇게. 못 읽으라고 지금 국사편찬위가. 이거 지금 이 가장 기초적인 한자인데 일반적인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지 말아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야, 한글로 빨리 번역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사편찬위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야, 니네 세금 갖고 뭐하냐?
번역해놔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 게 뭐냐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풍속은 형벌이 엄하되는데 벌써 이제 이 형벌이 엄하다는 얘기는 이 법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부여국은요. 그죠? 아, 여기 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순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순장을 하는데 이제 100명가량을 같이 이제 집어넣는데 그 나라에 이제 왕을 장사를 할 때 여기 나오죠. 자, 뭐냐면 옷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옷값. 왕을 장사를 지낼 때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입니까? 좀 제가 크게 해놨는데 이렇게 옷값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 갑옷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뭘로 만든 갑옷? 옥으로 만든 갑옷을.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언제나 옷값을 미리 현토군에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여왕이 죽으면 옷값을 부여왕이 딱 그걸 가져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 어디에 현토에다 갖다 바칩니다. 왜죠? 부여왕이 죽으면 이거 입으시라고 딱 갖다 놓는 시다바리 역할을 했다. 한 나라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타납니다. 또 물론 이제 고구려랑 부여랑 같은 시대에 이제 또 공존을 하기도 하죠. 고구려 초에. 근데 지금 보면 자, 한 나라 조정에서 언제나 옷값을 딱 갖다 만들어 가지고 현토군에다 딱 갖다 놔서 부여의 황제님이 돌아가시면 요걸 입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요 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좀 슈퍼채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네나라 글에 이 쪽팔리는 기록인데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후한서.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부여의 속국이죠, 그쵸? 한나라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여의 속국이에요, 지금. 한나라 조정에서 언제나, always. 네. 반드시, 네. 무조건, 안 하면 뒤진다는 얘기예요. 부여는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거든요. 부리아트. 바이칼에서 내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그냥 엄청 초원에서 우다다 타고 다니는데 한나라는 저쪽 어디 저기 한중. 골짜기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그냥 수도까지 그냥 확 밀려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왕 어딨어. 바로 그냥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마족이죠, 여러분. 기마족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는 나라라든가 말이 없는 나라는 야, 전국에 있는 병사들을 다 끌고 모아라.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긁어 모으기 전에 벌써 왕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말을 타고 조선까지 와요. 한양까지 옵니다. 따닥따닥따닥 와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그냥 바로 끝나요. 바로 며칠 만에. 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 바로 끝나요. 예. 막 그냥 바로 밀려 들어옵니다. 막 일주일 만에 막 열흘 만에 바로 밀려와요. 한양까지 말 타고. 물론 이제 임진왜란 할 때나 이제 일본군 자체가 이제 왜군이 말이 별로 없으니까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20일 걸렸어. 걸어서 오니까 20일이지. 말 타고 압록강에서 막 오는 거예요. 평양을 지나서 한양을 지나서 이 청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호란 때. 네, 이런 거예요. 막 일주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 니네 까불면 죽는다. 부여는 기마민족이다. 그래서 니네 옷값 만들어놔라. 바쳐라. 그래서 우리 왕이 죽으면 왕부터 시작해서 왕만 장사를 해서 왕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니네 옷값 갖다 바쳐. 그래서 현토군에 딱 갖다 바쳐라. 그래서 왕이 죽으면 옷값을 취하여 장사 지내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옷값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부여의 옷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이게 아니고, 자, 부여라는 국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고구려 백제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남제서에 보면 여러분 백제 있죠? 백제가 나오는데, 요거 살짝 또 볼게요. 남제서 제가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남제서가 2페이지를 여러분, 지워버렸죠? 예, 지웠어.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시작될 때 2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대가 표문을 올려 말했다 해가지고 시작이 이게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백제가 시작할 때 백제는 어디에 존재하던 나라고 어떤 왕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2페이지를 지워버렸어. 왜냐면 백제가 충청도 전라도에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남제서가 이 남제라는 게 이제 송제 양진, 중계제 양자강 주변에 있던 비루한 나라인데 이 제나라라는 건 20년 정도 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나라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이제 어디 조직폭력단도 20년을 해먹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남제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백제가 옆에 있으니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지 두 페이지를 지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없다. 없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북이랑 전투한 내용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국사 편찬에서 전부 다 뭐 번역을 했냐? 그거는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번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일단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디, 여기 있네. 자, 북이가 기마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여기 지금 나오죠, 여러분. 네. 북이가 기마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한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자, 북이가 기마병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려면 백제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때가 이제 웅진사비 시대예요, 여러분. 웅진사비 시대다. 응? 웅진사비 시대라고. 그러면 지금의 충청도면 되냐? 기마병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기마병. 수십만을 동원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 지경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위의 기마병이 백제의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배 타고 안 왔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대가 장군, 이제 사범명, 찬수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북이 오랑캐군을 기습해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건 이제 삼국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게 자세하게 기마병이 백제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웅진사비시대 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남제에는요 가라도 있어요. 가라 여러분. 지금 신라를 설명해드리기 앞서 보너스로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 400분 가까이가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가야가 왜 있을까요 도대체? 가야가 도대체 한반도에 남부에 있으면 아니 남제가 어떻게 가야를 알고 가야가 양자강 주변에 있던 남제가 어떻게 가야를 알고 가야를 이렇게 자 뭐라고 하냐 가야가 아니고 가라다. 가라는 다른 나라예요. 가야랑 가라는 다른데 오케이 그래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야가 가라라고 치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가라라는 국명은 여러분 제가 지금 찾아낸 책 보고 외국된 한국사 복원지대에 보면 가라라는 지역이 어디서 나와요? 중국의 동남부부터 시작해서 대만이 다 가라로 나와. 그죠? 이 가라 이 더할까에다가 여기다가 비단 낫자 아니야. 이거 가라가 다 대만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남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라국은 사만 마한진한 변한 고구려백제 신라죠. 이 종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국은 사만의 종족이다. 가라국은 사만의 종족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라국에서 남제에 와서 뭔가 이렇게 외교 사신이 왔다는 얘기예요. 방문을 바쳤다는 얘기. 그래서 이에 조서를 내렸다. 아 그래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조서를 잘 지내시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시죠? 네. 그래서 뭐냐면 널리 헤아려 비로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이가 뭐예요? 이 동의의 이란 얘기예요. 이가 덕에 과무함이라. 가라왕은 먼 동쪽 바다 밖에다가 패백을 받들고 관문을 들였으니 이렇게 나머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 남제 때 가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신라를 여러분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하면 한반도랑 말이 안 되니까. 신라도 말이 안 돼. 고구려백제도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그냥 이게 부분적으로 발췌한단 말이죠. 대부분 책에다가.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제가 과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냥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권은 양이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삼국사기 고려사에 기록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양은 이런 중국 정사 조선전, 조선 열전부터 시작해서 동의전부터 시작해서 해외 열전에 비교하면 거의 100배 이상이 많은 양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적국의 기록에서 그러니까 옆집의 족보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의 기록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어요, 내용이. 비루합니다. 하지만 그 비루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라 보겠습니다. 양서에. 3개밖에 없죠. 자, 신라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적혀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라는 그 본래 선조가 진안이다. 자, 진안이다. 그러니까 마하는 고구려 말 타고 다니니까 변하는 변신. 꽃갈모자 변신. 그래서 이제 백제. 진안은 진안의 유민이기 때문에 신라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진안을 진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뭐냐? 진시황의 진자예요, 이게.
진한이라고 하는데 양나라와는 서로 말리쯤 떨어져 있다. 자, 요런 얘기는 그냥 대충 들으세요. 기록은. 이거는 지네들 마음대로 고치는 거야, 후대. 왜냐? 양서가 원본이 없다. 중국의 25사 거의 원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거는. 원본이 없어. 얘네도 명나라 때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그 사서들이 원본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이게 지금 고려시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본이 없어. 전질이 원본이 없어. 조선시대 편집본이야 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라. 요런 거에 만리에 목숨 걸지 마라. 이게 안 맞아 또 그게. 이게 또 지금의 길이랑 안 맞아요. 왜냐면 당나라 척도 있고 다 뭐 이게 옛날 거리도 있고 또 물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이렇게 동서남북을 방향으로 해서 평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만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만리, 만리, 천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찌됐든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 진나라 때, 진시황 때에 그러니까 유망인들이 와가지고 이 노역을 피해서 마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신라는 진한이라고 하는데 이 진이라는 거는 음차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진자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어려운 노역들을 피해서 진나라가 그러니까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통합한 게 진나라잖아요. 그리고 진나라가 진시황이 몇 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진나라가 통합을 했다는데 20년 만에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진나라가 여러분 전국을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합했는데 20년 만에 망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뻥이란 얘기죠, 여러분. 국가를 통합하려면 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 하부 조직, 장수들, 규율, 헌법, 군사체제가 완벽했는데 20년 만에 어떻게 망해요? 못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허구다. 네, 허구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초나라, 한나라가 막 싸우잖아요. 그쵸? 장기판처럼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후한서, 아까 후한서 보셨잖아요. 부여한테 옷값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이 망하고 또 신나라가 있고, 어찌됐든 여기가 보면 진나라 때 유망인들이 노역을 피해가지고 마한으로 도망온 거예요. 왜냐면 말 타고 다니던 데거든요. 산서성부터 시작해서 하북성. 그랬더니 이제 마한의 동쪽에서 땅을 분할해서 야, 니네 살아라. 니네 거기 살아라라고 이제 해줬다는 얘기예요. 진한의 유민을. 자, 그래서 이제 진한이라고 했다. 진시황의 한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진자를 이렇게 바꾼 거죠. 자, 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르는 호칭들은 이제 중국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중국 사람이냐라고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중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원문이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볼게요. 이게 중국인이라고 여기 나와는 있어요. 중국이라 나와 있는데 당시에 중국은 이제 중국이라 하면 당시에 가장 중앙이 되는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니고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국명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앙이 됐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티벳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고구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여하튼 이제 중국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해서 나라를 이렇게 나라라는 이름도 하고 이제 활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얘네가 지금 활을 뭐라고 불렀냐? 딱 보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자가 고죽국의 고예요, 여러분. 그죠? 고죽국의 고가 무슨 뜻이죠? 이게 외로울 고다. 거의 안 쓰는 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거의 없었던 나라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신라에서는 활을 고라고 불렀다. 거의 안 쓴다는 얘기가 외로울 고라고 썼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이게 뭐가 아니냐면 자, 북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라전에서 북사는 활을 고가 아니죠, 이게 지금. 네. 활을 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호예요, 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활을 여러분 크게 보여 드릴게요. 활을 여기 지금 활 궁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왼쪽에. 자, 호다. 활을 호라고 불렀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지금 아까 양서에서는 그러니까 활을 고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 썼는지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활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 지금 북사에서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뭐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북사에서는 신라는 활을 궁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호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록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쓸 때, 필사할 때 잘못 쓸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쁘게 썼다는 얘기죠. 외로울 고를 써버렸잖아요. 여기 양서에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다시 양서로 가서 보면 활을 고라고 썼다. 고죽국 할 때. 그러니까 대나무가 별로 없는 데가 고죽국이잖아요. 이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활이 거의 없다고 고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의적이냐 이런 거죠. 이제 양서에. 자,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라에는 이제 첫 기록이죠. 양서에는 신라는 이제 진화는 항상 왕을 마한 사람을 세웠다.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사람을 대부분 세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마한 사람이 동쪽에다 신라 니네 여기서 살아라. 이제 마한이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을 항상 이 마한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또 넓게 보면 마한이고 또 고구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안의 유민들은 니네는 어디서 저쪽 왼쪽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마한 사람들이 대대로 왕이 됐다. 그래서 신라의 왕은 처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박혁거세, 그 다음에 차차웅,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금금금, 왕이라는 호칭을 못 썼어요. 그냥 이제 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민족. 진안 스스로 왕을 세울 수가 없었다. 걔네가 원래 사는 땅이 아니니까. 이런 뭐 진시황 때 그 노역을 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서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항상 이 진안의 유민들은 만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양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록에 이제 양서에 뭐라고 하냐면, 진안은 원래 처음에 6개의 국가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안은 육촌이란 얘기예요. 신라의 육촌. 그러니까 6개 이 나라국은요, 여러분, 지금의 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창에다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국가명이 국자가 안 들어가는 거는 큰 나라, 그 다음에 국자가 들어가는 거는 조그만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육국이다. 그러면 육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육촌이 처음에 나와요. 이제 신라 봉기를 보면, 삼국사기 신라 봉기를 보면, 이제, 박혁거세가 나오는데 동네에 이제 뭐 육촌이 나옵니다. 육촌에서 이제, 아이고야, 이 사람은 누구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고 이러니까, 강 따라서 왔는데, 뭐 알이 아니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황금들을 잔뜩 갖고 왔겠죠, 배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육촌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이제 차츰 나눠서 12국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 신라가 그중 하나다, 뭐, 이렇게, 진안이다, 뭐, 이렇게, 이 육국이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백제의 동남쪽 5천여리에 있다. 5천여리 중요하지 않지만, 동남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이게 바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또 원문을 봐야죠.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동빈대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면, 동쪽에, 이제 갓길 빈이에요. 큰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를 바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동빈배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고구려 백제와 남북으로 접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백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도. 자, 남북으로 고구려 백제와 접해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북 쪽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남북 쪽에 고구려 백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지도가 맞겠죠, 여러분? 신라의 남북쪽에 지금 백제가 왜냐면 이 양자강 아래쪽에도 다스렸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이 기록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양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남북으로는 고구려 백제와 접해 있다. 그리고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위나라 때는 신노, 이 노라는 건 갈대노예요. 갈대가 많은 지역. 여러분, 갈대가 많으려면 어디에 있죠? 물 주변에 갈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강 중앙이 노주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핫빛이에요, 노주. 그래서 신노고, 송나라 때에는 이게 이제 이 삼국시대의 송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시대 송나라 아니에요. 송나라 때에는 신라라고 불렀고, 또 사라, 이 라주 지역이죠. 이 양잠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비단을 생산하고, 이런 나라들. 이 사라는 뜻은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그거란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라주 지역.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외교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신라 법흥왕 때 처음으로 파견을 했는데, 누구한테? 양날한테 파견을 했는데, 백제를 따라와서 외교 사신이 방문을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외교 사신들이 전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방문을 갖다 바쳐요. 우리도 주고요. 서로 이제 외교 사신이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양서에서 보면 여러분 볼 것, 남북으로 고구려 백제와 접하고 있으며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라라는 나라는요, 왕성을, 자, 건모라라고 불렀다. 자, 이 건모라가 있습니다. 건모라. 자, 이거 웃기죠, 여러분. 왕의 성을
건모라, 수도를 건모라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건모라인데, 자, 건모라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보면 탁평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음륵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나라에는 6군데의 이제 탁평이 있고, 그 다음에 52군데의 음륵이 있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군데, 52군데, 뭔가 좀 나라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건모라가 뭐냐. 딱 보니까 114반의 역주를 보니까 이런 거 여러분 웬만하면 읽지 마세요. 읽는데, 자, 지금 보면 건은 크다. 모르는 마을의 뜻으로 큰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아, 그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병도야? 네, 제대로 얘기해줘야지. 자, 그래서 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건모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건이란 거는 쟤네들이 있겠죠. 저쪽에 이 모라라는 게 이게 지금 왜 그런지를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모라라는 게 마을, 모르 마을이라는 뜻인데 왜 모라가 마을이냐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모라가 뭐냐면 일본말로 마을을 나타내는 게 무라예요, 무라. 그래서 나카무라 하면 중간 마을이잖아요. 얘네 이름들은 다 이게 동네 이름이잖아요. 나카무라. 뭐 야마구치 뭐 그쵸? 산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 무라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라가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어에서도 무라는 마을이고 건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 진짜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음차란 얘기예요. 음차.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겠죠. 이제 양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도성 이름 뭐야? 큰 무라야, 큰 무라, 큰 무라. 그러니까 건모라구나. 그래서 건모라라고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썼다. 이게 이제 추멍의 모자고 라가 이제 이 비단 라자인데 어찌됐든 이런 한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단과 배를 많이 생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주, 그러니까 갈대의 마을, 그 다음에 라주, 비단의 마을, 비단과 배를 많이 생산한 신라. 소는 수레를 끌고 말은 탄다. 그쵸? 그 다음에 입당구박 술래기에 보면 물소가 신라에 그렇게 많아요. 네, 물소가 신라에 많아서 배를 끕니다. 물소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금을 새겨 신표로 삼고 이 대화는 백제가 통역을 해줘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나라랑. 자, 그러면 요거 늘 얘기했는데 마항과 의사소통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는 저쪽 진안의 유민이기 때문에 또 양자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양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 양서 내용 갖고 신라가 어디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역명이 지금 나옵니까, 여러분? 삼국사기에는 지역명이 수백 수천 개가 막 쏟아져요. 막 금성, 월성 있고 어느 산이 어디 있고 어느 강이 어떻게 흐르고 나오는데 자, 지금 양나라 사설을 보고 이 주변국의 잡서를 보고 여러분 이게 신라가 어디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있냐고요. 자, 그럼 이제 남사로 가야죠. 남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의 동료열전 보면 신라가 나온 거 다 보여드려야죠. 자,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자, 신라는 이제 북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 남사는 이제 남사라는 건 송제, 양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중남조 국가들 송제, 양진이 뭐냐? 송나라 뭐 50년, 제나라 뭐 20년, 송제 양나라 50년, 진나라 뭐 그 정도 뭐 금방금방 망한 나라들이 옆에 신라가 있었다, 백제가 있었다 하고 남긴 기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나라들은 뭐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50년 뭐 될까 말까 한 나라들. 자, 백제는 신라는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네, 동남쪽에 있어요. 신라의 동쪽은 큰 해랑 접해 있고 연결돼 있고 남과 북쪽은 고구려와 백제랑 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백제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서 고구려 백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신라가. 하지만 이거는 신라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록입니다. 지금 아까 양서도 그렇고 남사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죠?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수도가 아니고 국가가.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서북 쪽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고 서쪽에. 마찬가지로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한반도에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백제랑 신라랑 양쪽에 붙어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동남쪽에 있다. 그리고 남북에 고구려 백제랑 접하고 있다. 남쪽에도 고구려 백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려면 대륙이 본토다. 자, 위나라 때 사로라고 불렸고 송나라 때 신라 또는 사라라고 했는데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왕성을 이제 신라의 왕성은 금성, 월성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자, 큰 무라라고 불렀다. 무라라는 건 일본말로 마을이죠. 자, 뭐 모여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건모라라고 불렀고 토지는 비옥했다.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가 비옥해서 막 쌀 생산 많이 합니까, 여러분? 다 산이잖아요. 양자강 비옥하죠. 그쪽에는 뭐 양자강 비옥하죠. 오곡을 심기에 적합하고 뽕나무와 삼이 많고 옷을 많이 생산한다. 비단과 배를 많이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치러 갈 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국, 신라가 그렇게 옷을 당나라한테 몇 년 동안 지급을 해준 거예요. 지금 경상도에서는요, 어떻게 쌀과 옷을 몇 년 동안 당나라 군사한테 지급을 하겠어요. 지네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너무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죠, 여러분? 남녀 간의 구별이 엄격하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나라의 관직 이름들 한번 슬슬 한번 보시고, 뭐 절하는 방법이나 걷는 모양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그쵸? 문자가 이때는 없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뭔가 금을 새겨가지고 심표로 삼는다. 말은 이제 이 남쪽에 남사, 그러니까 송제 양진 이 나라와는 백제가 통역을 해줘야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사도 한번 보시죠. 이 남사 북사는 이제 뭐냐면 송제 양진이 있다면 이제 북쪽에는 이제 또 이제 기마민족들이 있잖아요. 5호 16국처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신라전, 신라국을 표시를 했는데, 신라는 그 선조가 원래, 진안의 종족이다.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다.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대요, 여러분. 근데, 한나라 때의 낙랑 지역이다. 자, 요 내용이 있죠. 자, 진안을 진시황 때 한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낙랑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한나라 때. 자, 한나라 때가 이제 낙랑군이 있고 낙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동왕자가 낙랑공주잖아요. 호동왕자가 이제 고구려의 왕자잖아요. 그 왕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정락 결혼을 한 건데 낙랑공주랑, 야, 네가 이제 북을 찢으면은 내가 너를 진짜 이 왕으로서 제일 가는 왕으로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나는 낙랑국의 공주지만 이 낙랑국에서 지금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래, 저쪽으로 가서 정식 진짜 왕후가 되면 너무 좋겠다. 북 찢지 뭐. 그래서 찢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낙랑국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고구려가. 자, 낙랑국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 있었던, 한나라 때 존재했던 낙랑국의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낙랑국은 어디냐? 낙랑국은 고구려 우측부터 남측까지, 산동반도까지 낙랑국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낙랑 지역이다. 자, 그래서 진한을 이 진시황의 한나라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 왼쪽에서 넘어왔으니까. 대대로 전해져오는 말에 의하면 이 진시황 때, 그러니까 뭐 장성도 쌓았을 거고, 이제 진시황이 뭐 잠깐 춘추전국 시대를 뭐 잠깐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유목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노역을 피해서 마한으로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마한에서는 이제 야, 너 저기 동쪽에서 그냥 살아라. 저쪽 살아. 알겠습니다. 그럼 낙랑국에서 살아야겠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낙랑국과 낙랑국에서 살아야겠네. 그래서 살게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왕을 할게. 그래서 마한의 왕들이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화를 호라고 한다. 각궁자를 붙였다. 네, 아까는 없다라는 걸 붙였는데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나라 이름도 장난을 치고 내용도 치고 뭐 영 하나 더 붙이고 뭐 10,000명인데 공 하나 더 붙이면 10만 명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죠. 진안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라는 왕을 항상 40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박혁거세, 그 다음에 차차웅, 뭐 이사 금금금금금, 뭐 이렇게 부마국들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에 보시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룬해가지고 위나라 장수, 이제 무구검이, 이제 광구검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무구검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어요. 위구검이 고구려를 막 공격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구려인들이 옥저로 쫓겨갔죠. 고구려 옥저로, 옥저로 도망간 거예요, 고구려. 갑자기 무구검이 갑자기 광구검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옥저로 잠깐 왔죠. 그런데 이 옥저로 잠깐 도망갔던 고구려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고도 한다. 신라는 사노라고도 한다. 이 갈대노예요, 갈대. 갈대가 많은 지역, 양자강 쪽에 합비 지역. 이렇게 보기도 한다. 누가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신라라는 나라는 이 중국과 고구려 백제의 족속들이 뒤섞여 있으며
자, 옥저, 그 다음에 불이, 한, 예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땅은 옥저의 땅, 그 다음에 불이, 그 다음에 한, 뭐 진한이겠죠. 그 다음에 예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커지면 차지하고 다 분리되어 있겠죠. 그 나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마한 사람뿐 아니라 백제 사람이었는데, 신라의 왕이 백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신라가 503년도 지증왕까지는 마립 칸, 이사금 뭐 이렇게 불렸어요. 비리비리한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뭐라고 나온다? 북사에 원래 왕이, 신라의 왕이 백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채팅창 좀 잠깐 볼까요? 자, 지금 현재 한 400분 정도가 넘게 지금 와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죠.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옥저가 여러분, 옥저가 되게 많아요. 북옥저, 남옥저, 뭐 동옥저 많습니다. 예. 어느 옥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예. 남옥저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자, 신라의 왕은 백제 사람이다. 끝! 여러분, 충청도, 경상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경상도 분. 이게 말이 돼요? 예, 어디서 듣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 예. 충청도, 경상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라의 왕은 중국, 니네가 좋아하는 중국 정통사서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예? 신라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다. 마한의 왕이기도 하고 마한 사람이기도 하고 백제 사람인데 해로 도망친 거죠. 바다가 아니고 물로 도망쳐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물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당초에 백제에 부용했는데 이제 부용국은 신하국가란 얘기예요. 신라는 백제의 부용국이었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했단 말이에요. 자,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니 이제 군역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야 신라에 귀화했다. 자,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를 때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어이쿠야 신라로 가야겠다. 그래서 또 신라가 마침내 강성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았다. 국도 나오네요, 여기. 그쵸? 가라국입니다. 가라국. 아까 가라국 나왔죠? 부용국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마한왕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이제 백제 왕이 또 신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북사예요. 신라의 왕위가 대대로 전해져서 이제 30세인 진평, 신라의 진평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평왕에 이르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진평이라고 그냥 이름을 써버려요. 예,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왕을 이렇게 이름을 써요. 김진평.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김씨는 안 써요. 진평이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굉장히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록이. 일단은 한번 계속 볼게요. 진평이라고 해놨는데 수나라 때 진해나라는 이제 황제 이제 연호까지 써. 이게 이제 누가 썼는지 명나라에서 조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나라가 야 38년 동안 하면서 왕이 막 바뀌는데 언제 황제 연호를 쓰겠니?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이런 건 그대로 써놓고 우리나라 왕들은 이제 이름을 그냥 쓴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제 지금 북사에 보면 이제 진평대왕이 수나라 때 이제 방문했다. 이제 방문을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사에서 방문을 바쳤다는 얘기인데 외교사슬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수나라한테도 외교사슬을 보내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수문제가 이 진평대왕을 상계부 낙락군공 신라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어떻게 불러줬냐면, 어이구, 수문제가 딱 와가지고, 어이구, 신라 진평대왕에서 이제 외교사신을 보냈다고요? 어이구야, 그러면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신라왕이라고 부르면 좀 볼품이 없으니까 좀 멋있게. 그래. 상계부. 그래요. 상계부. 낙랑군공. 그래. 낙랑국이 있었던 데니까. 거기서 이제 낙랑군공. 아니면 또 낙랑군이 있었던 데도 되죠. 마한의 동쪽이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낙랑궁이라고 하고, 거기 신라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직의 등급이 17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와 갓병은 중국 같다.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과 이제 군사 체제들은 이제 중국 같다. 이게 또 중국이냐? 또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이라는 글씨를 보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중국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는 몰라. 왜냐면 원서 그림을 봐야지. 예, 저거 타이핑 친 거는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뭐 군대의 뭐 건장한 남자는 모두 군대에 편입시켰고요. 예, 이제 이런 이 둔역마다 이제 이런 부호가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풍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형벌이라든가 형적이라든가 자, 의복은 대략 고구려 백제가 같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구려 백제랑 거의 다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매달 초 하룻날에는 서로 가례를 하는데 왕은 연회를 베풀어
노고를 치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날에는 신라의 왕이 달신과 해신한테 제사를 올린다. 그래서 이 신라는 월성, 이 월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해까지 같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동해 앞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도 동해가 있지만 지금 중국에도 산동반도부터 절강성, 강소성, 그러니까 강소정을강이 동쪽에 이제 동중국해, 동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비쳐요. 그러니까 해신, 월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해와 월이 합쳐지면 뭐다? 신라의 땅에서 건국한, 그러니까 고려 남경, 신라의 땅에서 건국한 나라 이름이 뭐다, 여러분? 명나라다. 아시겠죠? 고려의 남경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신라의 땅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해신과 달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아시겠죠? 활을 쏘게 하면서 말과 그 옷, 이 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포죠, 포. 이 배를 상으로 준다.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이제 관원들을 모아가지고 자세하게 논의를 결정한다. 자, 의복은, 의상 색깔은 흰 빛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에도 벌써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인들은, 아녀자들이죠. 아녀자들은 뭐냐면, 이 변발을 하여서 머리 위로 감아 올렸다. 자, 요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이 변발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청나라 때 머리를 깎고 막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깔끔하게 그냥 뒤로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뒤로 감아서 올려가지고 비단이나 구슬로 장식한다. 이 얘기죠.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비단이나 구슬로 장식한다. 변발이다. 자, 결혼을 하면 술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잘 차리고 못 차리는 것은 잘 차리는 게 아니고, 잘 차릴 수도 있고 못 차리는 것은 뭐냐면 빈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당연한 거겠죠. 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다 넣고 시체를 땅에다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봉분을 세운다. 이제 무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 및 부모 및 처자의 상은 1년간 그러니까 상복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랑 좀 다르죠, 여러분. 1년간 입는답니다. 자, 흰옷을 숭상한다. 그리고 여자는 지금처럼 똑같이 머리를 뒤로 감아 올려서 비단과 구슬로 장식한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왕이랑 친척들, 처자가 죽으면 1년간 상복을 입는다. 왕비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 왕비의 친척들, 그러니까 처가댁에 그 자긴 장모부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많으면 그 무덤들 다 한반도에 어딨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그래 두 번째로 치고, 그래 장수들 두 번째로 치고, 왕비들, 왕의 친척들 무덤들이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경상도에 어딨냐는 얘기야. 신라 56명의 왕이 있는데 어딨냐는 얘기야. 뭐 경주에 조금 있으면 다야 봉분이? 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녀왕국인데요. 자, 지금 북사 보고 있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다. 논곡식과 밭곡식을 할 수가 있다. 자, 오곡부터 과일, 채소, 새, 짐승, 물산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에 자꾸 왔다는 얘기입니다. 수나라에 와가지고 고구려 좀 괴롭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수나라에 자꾸 외교사신을 보냈다. 신라는 지리상 산이 많고 길이 험하다. 자, 그렇죠. 이거는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많고 길이 험하다. 이건 양자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와 사이가 나빠도 백제가 얘네들을 때릴 수가 없다. 왜냐? 산이 많고 길이 험해. 그러니까 지금의 절강성, 복건성 시작해서 많죠. 양자강. 그쪽에 산이 엄청 많고 차의 고향이죠. 백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길이 있어야지 뭘 쫓아가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사, 남사 보셨습니다. 이제 수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운하를 만들었다는 그 뻥카의 왕국. 네. 38년간 존속한 수나라. 자, 현재 지금 한 500분 정도 더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간에 500분이 와 계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내일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에 많이 오십니다. 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지금 남사 북사 봤는데요. 어떠세요? 내용들이 산이 많고 길이 험하다. 그렇죠. 잘 보셨네요. 빈부격차는 지금도. 자, 명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1월이 붙은 명. 그렇죠. 다들 많이 아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국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는데, 동남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나라 때 낭랑의 땅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사라라고도 한다. 그쵸? 비단이 많이 나는 나라고, 한나라 때 낭랑국이 있던 낭랑군이 있던 낭랑의 땅이다. 그 다음에 위나라 장수 이 광구검,
무구검이 잠깐 고구려에 왔다가 그 위나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구검이 잠깐 오잖아요. 환도성을 막 때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위나라 20년 만에 망해요.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고구려 건드리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위나라 광구검이 뭐 대단한 장수가 아니고 바로 망한다고 그냥. 20년 있다가 20년 동안 비리비리 하다가 망는다고. 자, 그래서 광구검, 무구검이 고구려를 토벌을 해서 딱 격파를 했더니 고구려가 사람들이 이제 옥저로 막 도망갔죠. 남옥저로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도망갔는데 고국으로 안 도망간 사람들이 신라국을 만들 때 큰 힘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은 옥저 사람들도 섞여 있고 옥저가 이제 있으니까. 그다음 부리 사람들, 부리라면 이제 이건 이제 이자인데 이걸 뭐라고 되냐면 부여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여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나라 왕은 원래 또 나오네요. 백제 사람이었다. 수서에도 나온다. 백제 사람이었다. 네. 물을 타고 도망쳐서 신라로 들어갔다. 바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해 이렇게 나옵니다. 해는 이건 물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수서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구당서, 신당서가 있는데 도대체 구당서는 뭐고 신당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당서를 썼더니 약간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신당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첨삭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별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당서, 신당서 보기 전에 구호대사를 좀 볼게요. 구호대사, 신당서. 이거는 이제 당나라 망했을 때예요. 신라 기록을 먼저, 이게 짧으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때는 이제 후삼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후삼국인데 이제 뭐냐면 신라가 있고 위에는 이제 발해가 있는 거죠. 위진 남북국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중국에서는 온갖 당나라가 망했으니까 작국들이 판을 쳐요. 5대 19개 해가지고 뭐 3년 만에 망한 나라가 수두룩 빽빽하지 않나 이런 나라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5대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5대 19기인데 자, 그 5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딱 신라 그 나라의 풍속에 뭐 중구일에는 서로 그다음에 경하하며 해마다 이달에는 일신과 월신에게 절을 한다. 아까 똑같죠? 태양신과 달신에게 절을 한다. 왜냐면 얘는 월성.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내려온 민족들이 이 신라라는 진안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무역의 민족들. 낙타를 타고. 그래서 신라에는 낙타랑 물소가 많잖아요. 양장의 물소, 그 다음에 실크로드의 부분을 지배했던 신라. 일신은 왜냐? 이 동해바다가 있잖아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중국해. 거기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신과 월신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름이 명나라 아니에요. 거기가 나중에는. 일신과 월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그러니까 부인들은 머리를 틀어 올려서 지금이랑 똑같죠. 비단과 구슬로 장식을 한다. 머리숱이 대단히 숱이 많고 거우면서 아름다웠다. 숱이 많은 거를 자랑하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 구호대사 끝이다. 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후삼국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중사서만 보면은. 뭔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역명이 하나도 안 나와. 그죠? 자, 신오대사의 또 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면 후삼국 때예요. 신라는 변한의 후예다. 이번엔 또 진한의 후예가 아니래. 변한의 후예래. 여러분, 변한이 누구죠? 백제야, 백제. 신라는 백제의 후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나라의 지리, 그 다음에 군장, 그 다음에 세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당서에서 볼 수 있다. 그 당서를 좀 보란 얘기예요. 그 나라의 대족으로는 큰 성씨로는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다. 석씨는 어디 갔냐? 석탈에는 어디 갔냐? 잠깐 했으니까 김씨랑 박씨가 있다. 대부분 이제 김씨 박씨가 결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나라 고조 때, 당 고조 때 이제 뭐예요? 금진을 봉하여 낙랑군환으로 삼았는데, 야, 이것도 김진이죠, 김진.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왕 이름을 그냥 부른다는 얘기예요. 낙랑군 공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김씨를 후손으로 삼았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 뭐냐면 신라 국왕 김박영이가 후당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이렇게 적습니다. 김박영이가 누구냐 도대체? 야, 김박영 누구냐? 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왕을 그냥 개판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신라 왕을 그냥 이름을 그냥 쫙쫙쫙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골 때리죠, 그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후진 이후부터는 신라의 사신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이제 신라가 강해져서 외교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왕들 보면 이런 왕의 이름을 이렇게 반말로 다 써놨어요. 반말로 써놨는데 어느 왕인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끝. 신오대사까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다? 이제 구당서, 신당서다. 자, 구당서, 신당서의 신라 선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사서가 이렇게 비루하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찾아도 교과서랑 다르다. 니네가 그렇게 신성시하고 떠받치는 중국 사서의 수준이 겨우 꼴랑 요 정도다.
자, 보면 신라국은 본래 이제 변환의 후예다. 그 나라의 땅은 한나라 시대 때인데, 한나라 시대 때 낙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낙랑의 땅에 있었다. 동쪽과 남쪽은 모두 큰 해에 접해 있고 서쪽은 백제랑 접해 있으며, 이때부터 이제 서쪽에 자꾸 백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왜죠? 당나라 시대 때 신라가 강해서 산동반도를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서쪽에 백제가 있다. 그리고 북쪽은 고구려와 인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읍과 촌락이 있다. 당연하죠. 성이 있고 마을이 있는 거죠. 왕이 사는 곳은 금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병이 3,000명이다. 위병은 뭐냐면, 이 위라는 거는 여러분, 진, 영, 위, 다 군사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군사기지의 병사들은 3,000명이고, 사자대를 설치했다. 자, 여기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 신라의 왕이 사는 곳은 금성이고요. 위병이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사자, 그겁니다, 여러분. 사자 부대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사자대가, 사자 부대. 이게 무슨 얘기죠? 그다음 문무에 관련된 이 관직은 모두 17등급이 있다. 자, 17등급이면 뭐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문관, 무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자대. 우리가 이제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할 때 이제 이 사자상을 깎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무동력선을 딱 태우고 사자상을 쫙 깎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용맹한 사자 부대가 있고, 이 사자다.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북청 사자 탈 노름도 있고, 이 사자라는 게 사실 인도에 사자가 살잖아요, 여러분. 인도에는 이제 벼농사를 많이 하고, 또 이 인도에 또 허황우가 이제 가야국, 이제 김수로와 결혼을 하고, 이 김씨가 또 신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자에 관련된 이 전투적인 사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양자강을 통해서 위쪽으로 이제 알려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 부대다. 그래서 지금 신라에는 사자 부대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 나라의 왕 김진평이는 수나라 때, 그죠? 수문제 때 낙랑군공 신라 왕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부른 게 제수를 받았다가 아니고 불러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라 왕님 오셨습니까? 하면 좀 간지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도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 얘 김부자들 부를 때 왜 위대하신 민족의 태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장군이시고 이런 거 앞에 붙이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 수나라 때도 상계부 낙랑군국 신라 국왕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 하찮은 국가면 그냥 신라 국왕이라고 했겠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신을 보내서 조공이 아니고 외교 사신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고, 그쵸? 이제 당고조는 친히 노고를 치하하고 통직 상기신양, 그쵸? 유문표를 보내가지고 사신으로 보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쇠서 및 그림 병품과 비단 300단을 줬다. 그러니까 이 당 고조가 비단 300단도 주고 그림 병풍도 주고 이제 도장 찍은 이제 글도 보내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조공이 끊이질 않았다. 조공이 아니고 외교 사신이 끊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가 신라한테 뭘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풍속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의복 등 고구려 백제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복은 흰생을 숭상한다. 산신에게 제사하기 좋아한다. 왜냐면은 신라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습니다. 구화산부터 시작해서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천태산부터 시작해서 산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식기는 주로 이제 버드나무를 쓰고요. 이제 구리그릇과 질그릇을 쓴다. 이 구리그릇은 뭐냐면 구리가 많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자강 주변에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그릇, 이게 토기를 가지고 이 양자강이니까 또 이걸 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도 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의 성씨는 김씨와 박씨가 있고요. 지금 다른 성씨와는 혼인하지 않는다. 피가 섞이길 싫어해. 김씨, 박씨. 얼굴이 하였을 거야, 아마. 김씨, 박씨가. 왜냐면 인도 쪽에서 검했을래나? 이런 양지공도를 보면 얼굴이 하얗거든요. 약간 외국 필이 나요. 인도 쪽에서 온 필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씨, 박씨. 아니면 또 실크로드, 신장 위구르 쪽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쵸? 이 김씨는 도대체 실크로드 쪽에서 왔을 거고. 자, 그래서 아마 이 성씨들이 대부분 다른 성씨랑 섞이면 안 되니까, 피부색도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박씨, 김씨가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날에는 또 해의 신과 달의 신한테 절을 많이 한다.
자, 그다음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죠. 이 8월 15일은 사실 일본이 원자폭탄 뒤지게 맞은 다음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을 전승일로 보는 나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네가 승리를 했다는 거야. 일본이 그냥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졌는데도 전승일로 보는 나라 있죠,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절로 보고 이날을. 그런데 이제 이때도 신라 때도 8월 15일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서 풍악을 울리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다음에 군신을 모아서 이제 궁연에서 활쏘기도 했다. 샥샥 누가 잘 쏘나. 자, 왜 그랬냐? 8월 15일 날 이때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발해랑 싸워서 이긴 때예요. 발해랑 싸워서.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 고조는 이 당나라 때 고조가 해동의 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옛날부터 원한에 맺혀서 서로 뒤지게 싸운다는 걸 사실을 들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주변국들 범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라. 니네가 싸워가지고 새가 커져가지고 우리 당나라 괴롭히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신라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니네들 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뒤지게 싸우느냐라고 했더니 옛날에 신라 사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백제가 고구려를 막 치러 가가지고 신라가 고구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백제를 때려줬대요. 백제를 때려줬어. 그랬더니 이제 백제가 이제 삐진 거야. 신라가 니네가 고구려랑 신라랑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늘 이제 공격하고 싸우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신라가 백제의 왕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진흥왕 때 신라가 이제 백제의 성왕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이제 화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라에서는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여자 이제 음악을 하는 사신들을 보냈다고 해요. 음악을 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머리가 모두 새까맣게 미인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까만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위구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역 쪽에서는 머리 노란 사람도 있고 뭐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물어보죠. 사신들에게 짐이 들으니 이런 이제 여색을 즐기는 것은 뭐 이제 별로 좋은 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이 성색을 즐기는 것은 별로 이제 덕을 조항 같지 못하다. 그리고 산천으로 신라는 가로막혀 있고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여자들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굉장히 이제 당태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신라의 이제 진평 왕이 죽었고요.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유명한 이제 선덕 여왕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여왕 다음에 또 진덕 여왕도 있죠. 자, 이 선덕 여왕, 진덕 여왕은 고구려 백제의 신라. 그러니까 이 백제가 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망하기 전에 선덕 여왕, 진덕 여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선덕 여왕이 딱 이제 신라 왕이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신인 을제가 국정을 총괄하여 맡아보았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 진평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좌강록 대부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부문을 200단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엄청나게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뭔가를 갖다 바쳐요. 당나라가 바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 선덕왕을 이제 왕이라고 부르고 장랑군 왕 신라 왕이다라고 호칭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고구려의 백제가 여러 차례 신라를 때려서 신라가 수십 개의 성을 잃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나라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수십 개의 성을 잃었어.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고구려 백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없애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삼가 이제 부신들을 보내서 이 대국에 보고를 해서 이 당나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태종이가 고구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신라는, 야, 우리랑 지금, 우리한테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나라인데, 항상 이제 외교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야, 니네 자꾸 백제랑 같이 이 신라를 그만 때려라,
니네 만약 백제랑 고구려가 자꾸 신라를 때리면 우리 공격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이 쉽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옥새를 딱 찍어가지고 조서를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친히 자기가 고구려를 이제 화나서 치려고 신라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신라 니네 군사랑 말을 좀 모집해가지고 이제 대군에 좀 이렇게 응접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야, 니네 신라 군사랑 말을 좀 합쳐가지고 우리 당나라 군사한테 응접, 그러니까 좀 붙어라, 도와달라는 얘기야. 도와달라는 얘기. 그래서 신라는 대신을 파견해서 군사 5만 명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야, 고구려의 남쪽 경계로 들어가서 수구성을 쳐서 뺏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너무 괴롭히니까 신라가 당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도 실크로드에서 왔는데, 우리도 진안의 유민인데, 야, 지금 좀 이렇게 힘을 합치자. 우리가 좀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이 응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5만 명을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태종 나중에 고구려한테 박살이 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647년 선덕여왕이 조라였다. 조라였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한자를 조라였다고 이렇게 쓰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죽었다고 이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선덕여왕이 돌아가셨다. 광록 대부를 추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동생 진덕여왕이 왕이 됐다. 이렇게 조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 사진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김춘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춘추한테는 이제 특진을 제수하고, 이제 문왕한테는 좌무위 장군을 제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국학에 나아가서 뭐 의식을 구경하겠다고 청하니까, 그래, 뭐 이러이러한 책들을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3품 이상의 관원을 시켜서 뭐 이런 예우를 극진하게 했다. 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당서가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시를 썼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강의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 진덕여왕이 죽자, 돌아가시자, 당고종이 이 거해하였다.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네. 크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당고종이. 아니, 진덕여왕이 죽는데 왜 당고종이 크게 울어? 조서를 내려서 김춘추한테 신라왕을 삼아서 괴부의 동삼사를 제수하고 낙남궁공에 이제 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 죽었을 때? 네, 진덕여왕이 죽었을 때. 자, 진덕여왕이 죽었을 때 울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진덕여왕 묘예요. 이게 뭐냐면 당조릉도와 장안지도 권에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장안인데 여기 지금 진덕여왕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사진,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이거 중국 책에 있는 지금 지도예요. 당나라 시대 때 이제 릉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신라 진덕여왕의 묘가 있단 말이에요. 딱 신라 진덕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여러분? 신라 진덕여왕 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당나라 고종이 신라 진덕여왕이 죽자 크게 울었다, 거해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시안 장안에 지금 진덕여왕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연 도대체 신라가 어떤 나라였길래 왜 크게 우는 거야, 왕이? 응? 자, 일단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가보죠.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경계를 침입해서 3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신라의 북쪽 영토 그리고 30개의 성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자, 신라가 얼마나 넓었으면 30개의 성을 뺏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상도에서 30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을? 자, 김춘추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표문을 올려서, 야, 당나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당나라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30개 성이 뺏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대무위 대장군 소정방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제 좌무위, 그러니까 왼쪽에서 무예가 있었던, 그러니까 위라면 진영, 그러니까 당나라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이가 웅진 대총관,
그죠? 웅진을 이제 점령을 하러 가는 거죠. 백제를 먼저 쳐야 되니까. 그래서 수군과 육군 10만 명을 거느렸다. 이게 만 명인데 영자 더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10만 명을 거느려서 출군을 시켰다. 이어서 이제 김춘추가 자, 우의도행 군 총관에 임명이 되어서 우의도가 어디예요? 김춘추랑 지금 소정방이가 백제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우의도는 어디다? 지금 산동반도다. 우라는 지역명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의는 원래 산동반도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디다? 사비시대다. 백제의 사비시대란 말이에요. 김춘추가 우의도 대총관으로 돼서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어떻게 해요? 친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토평하니 그 나라의 왕 부여의자를 사로잡았다. 이 부여시란 말이에요. 백제 왕이. 그쵸? 부여풍, 부여용. 의자왕도 부여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왕, 백제의 왕 부여의자를 사로잡아서 바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궐하에 바쳤다. 이제 궐 아래다가 바쳤다는 얘기죠. 이로써 신라가 점차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차지하게 되니 그 땅이 넓어져서 서쪽으로는 해까지 이르렀다. 해. 이게 바다 아니라고 해라고 그랬어요. 해. 황하가 해입니다, 여러분. 강이 해고요. 자, 여기서 볼 거 포인트는 뭐냐면 웅진도. 네, 소정방이는 웅진으로 가고 김춘추는 우의도로 간다. 자, 사비백제 시대다. 이때가. 자, 그러면 우의가 지금 산동반도에 있으니까 뭐다?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를 치러 갈 때는 이 자기가 평안도로 가는 거예요. 평안도로. 고구려를 칠 때는. 이게 목적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의도 산동반도다.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산동반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정방과 함께 이 신라가 백제를 토평했다. 똑같죠, 기록이. 자, 김춘추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김춘추가 죽으니 그의 아들을 범민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해서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궁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다음에 663년에는 그 나라를 계림주 도독부로 삼고, 계림주래 이제 계림. 네, 계림주. 요 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개가 닭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닭개라고 읽긴 하는데 이 한자가 우리가 쓰는 그 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범민에게 이제 계림주 도독을 제수하였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계림주 도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군이 그의 아들 정명이 이제 그 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명이 주군이 뭐라고 나오냐면 측천이 뭐냐면 측천무라고 하는데 여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여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자 왕이 딱 있는데 이 측천무라고 지가 이제 나는 당나라 아니고 이제 당 고조가 있고 당 태종이 있고 당 고종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왕이었던 애인데 지가 이제 나중에 당 태종 그다음에 당 고종이잖아요. 당 태종 당 고종이 죽은 다음에 내가 이제 왕해야겠다. 그래서 측천무라고 합니다. 여자 왕이에요. 여자 왕은 내가 측천무다. 이 나라가 이제 당나라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측천무가 또 거해를 하네. 왜죠? 신라왕이 죽었더니. 아이고야, 그렇네요. 신라왕 누가? 신문왕이 죽었더니 이제 측천무가 거해를 엄청나게 크게 우는 한편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림주 도독을 승스케 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라왕이 이제 성덕왕 1년인데 또 돌아가시니까 측천무가 또 이제 엄청나게 크게 울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일을 안 했다. 철조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측천무가 아까 당나라도 그렇게 울었는데 신라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우는 거야. 야, 제후국이 여러분, 제후국의 왕이 죽었는데 황제가 막 웁니까? 막 엉엉엉 막 울어요? 왜 죽었어요, 제후국아? 니네 조공을 바쳐야지. 죽으면 어떡하니라고 계속 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누가 지금 제후국이고 황제국인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지금 문구예요. 지금 신라는요, 이 황제의 연호를 썼습니다. 여러분, 삼국사에도 나오죠. 황제 연호를 썼고요. 지금 보면 당나라도 그렇고 측천무가 계속 거해를 하면서 크게 울면서 얘는 지금 이틀 동안 일을 안 했대. 네, 철조. 일을 그만했다. 여러분, 아까 진덕여왕의 묘지가 지금 시안에 있다고 그 지도에 나와 있죠. 여기는 이틀 동안 지금
일을 안 했다, 업무를 안 했다. 우느라고. 자, 지금 왕이 이게 당나라,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측천무죠. 예, 얘네는 이제 이걸 당나라라고도 하니까 당나라 역사로 보니까 측천무가 신라의 왕이 죽었더니 이틀 동안 일을 안 했대. 우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근데 이때만 온 게 아니고 신라 왕이 죽을 때마다 울어. 우리는 이런 기록 없어요. 당나라에 누가 죽었다고 우리가 울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가 누가 울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 얘네 지금 구당서에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이 나오냐. 자, 거에는 이거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거라고 이거는. 네. 자, 이틀 동안 철저했다. 지금 황제국에 지금 폐하가 돌아가셨다.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들이 이제 신라 사신들이 계속 와서 이제 박물을 바친다는 기보다는 이제 외교 사신들이 와서 박물을 주는 거예요. 표문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책도 돌려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733년에 뭐라고 나냐면 발해 말갈이 해를 건너서 등주에 침입했다. 여러분 등주 어딘지 아시죠? 등주가 산동반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발해 말갈이 등주로 침입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내용이 잘 보시면. 자,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흥광이 뭐냐면 이제 흥광이 성덕왕이란 말이에요. 신라 성덕왕인데 성덕왕이 딱 뭐라 그래요? 김사란이 입주하여 경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태복 원해경의 벼슬을 하고 있는데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군사를 동원해서 말갈을 토벌케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덕왕이 계부의 동삼사 그 다음에 영해 군사를 수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발해 말갈이 해를 건너서 산동반도의 등주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덕왕의 친척이 이제 김사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사란 애가 이제 당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나라에서 이제 경사에 머무르고 있어요. 당나라 수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나라 수도에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던가 뭐 아니면은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었겠죠. 아니면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야. 신라로 돌려보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 발해를 토벌했다는 얘기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를 침입해서 누가 지금 토벌한 거예요? 발해가 등주를 침입했는데 산동반도 등주를 침입했는데 이 지금 신라 왕의 친척 그러니까 성덕왕의 친척을 야 네가 가서 공격해라라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대. 신라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야. 신라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말갈을 박살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본국이 어딘데 등주를 지루해 있는 말갈을 박살을 내요, 여러분. 등주가 어느 나라 땅이다? 신라 땅이다.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신라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야 발해를 무찔러라. 그러니까 등주에 있는 발해랑 싸웠다는 얘기죠.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뭐냐? 당나라에서는 어우 대단하다. 그래서 이 성덕왕을 뭐라고 부르냐? 영해 군사다 이렇게 불러라. 영해가 어디다 여러분? 영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해가 산동반도에 영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영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영해라는 지역명이 양자강 이남에도 영해가 있고요. 산동반도에도 영해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아구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라가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장복의 적산법화원이 지금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발해가 등주로 침입을 하자, 신라 왕의 친척을, 야, 너 다시 본국으로 가. 신라로 보내가지고, 걔가 이제 발해 말갈이랑 싸워가지고, 토벌을 했다. 그랬더니 그 신라 왕을 뭐라 그러냐면, 어우, 이제부터 영해 군사라고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영해가 산동반도에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광, 성덕왕이 이제 죽을 때 조서를 내려가지고, 태자태보로 추증을 하고, 뭐 이런 좋은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현종이가 이제 또 뭐 서문도 쓰고 이제 뭐 시를 지어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신라한테 전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현종. 여러분 당현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 알죠, 여러분? 사천성에 숨었던 당현종. 네. 자, 또 보도록 하죠. 이제 당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승경왕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조서를 보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이제 또 관직을 또 승승케 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왕들 이름들이 다 이게 신라 왕의 이름을 그냥 써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김영영, 뭐 김양상, 뭐 이런 식으로 준홍 이런 식으로 지네 마음대로 막 씁니다. 그냥 신라 왕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해마다 사신을 보내와서 조근하였는데 해마다 외교 사신을 보낸 거지. 친하게 지내자고. 한 해에 2번도 왔다. 한 해에 2번이면 1년에 2번 온 거예요? 네, 얼마 안 왔네요. 자, 김양상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있죠. 선덕왕입니다. 선덕왕 그 선덕왕 아니에요. 한자 달라요.
자, 그래서 김양상이 이제 이게 왕이에요. 신라 선덕왕인데 선덕왕 아니고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제수했다. 그러니까 영해 산동반도죠. 이때 이제 산동반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 고구려 백제 망한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 여러분 아시겠죠?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죽고 살고 뭐 그렇게 불렀다 뭐 그 얘기예요. 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신라 후기 때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나라에서 재상 김원승을 왕으로 세워서 삼고, 김원승은 이제 헌덕왕입니다. 신라 헌덕왕을 왕으로 세워서 이게 반말로 그냥 등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요. 이제 쓸 때 이름을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헌덕왕이라고, 신라 헌덕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탕태종 막 이렇게 불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 그냥 딱 부르고 주원장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처럼. 뭐 영락체 이렇게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이웃국가 왕들을 뭘 그런 식으로 불러.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신 김창남 등을 보내와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에 입주한 왕자 김토신 등이 사나운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당나라에 외교 사신으로 왔어요. 왕자. 김사신이죠. 김사신이 왔는데 이제 왕자 김사신 등이 이제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초주 염성현까지 표류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초주가 어디냐면요. 초주의 염성현. 초주가 지금의 이제 회안 지방이에요. 회안이라고 아까 제가 염성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소금 나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산동반도 바로 아래. 그러니까 당나라에 갔던 신라 왕자 김사신이 이제 초주인 염성에 표류해서 갔다는 사실이 회람절도사한테 들려져서 알려져 왔다. 자, 끝.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니, 당나라에 외교사신으로 갔는데 이제 초주인 염성까지 도착을 했대요. 금성으로 가야 되는데 염성까지 간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왜 경상도까지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신라 왕자 김사신은 이 중국 동부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산 거예요? 아니, 경상도로 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긴 뭐라고 나온다? 그런 얘기 안 나온다. 그냥 초주인 회안지방 거기까지 염성까지 도착해서 표류해 갔다. 여기가 신라 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해 갔다. 자, 이때 신라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170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절강 지역의 동쪽까지 왔다. 절강성의 동쪽까지 왔다. 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 여러분 흉년이 들면 170명이 무동력선을 타고 중국 동부의 절강성 지방까지 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 이런 중국의 정사에 이 굉장히 허접한 정사지만 그래, 이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라든가 니네 제야사학자들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니네 지금 뭐 민족사학이라고 만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찾는 놈들 있죠? 야, 경상도에 진짜 신라 본토가 있었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지금 신라의 흉년이 들어서 170명이 절강성의 동쪽까지 왔대잖아. 절강성 땅에 도착했고, 여기 지금 신라 왕자 김사신이가 지금 초주인 염성에 도착을 했대잖아. 이 강소성 아니야, 강소성. 여기가 산동반도 아래. 그리고 거기까지가 끝이야. 얘기가 문장이 끝났어. 금성에 못 도착하고 이게 끝났다고. 자, 진짜 신라 본토가 어디냐? 신라 본토가 진짜 경상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여러분 있냔 말이에요. 자, 신라 본토가 중국 동부면 어떻게 된다?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통합한 후삼국과 왕건의 고려도 중국 동부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고. 산동반도에 견자산과 오련산이 있어서 고려의 강화도가 거기면 고려의 수도가 어디다? 북경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말 때까지 우리의 본토는 중국 동부다. 중국 중부도 아니고 중국 동부다. 조선시대 때 만주와 한반도로 갇힌 거다. 제가 누차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삼국사기 고려사를 안 읽은 거는 둘째치고 중국 25사에 대한 원문 자체도 읽어본 적이 없는 새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왕들이 계속 이제 바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제 841년, 거의 이제 신라 거의 말기예요. 신라로 귀국한 이제 관원으로서,
이전에 신라로 들어간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전충 연주 도독부, 그쵸? 사마, 그다음에 김운경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냐면 치주 장사에 합당하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로 이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신라국에서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질자들, 이게 볼모, 그러니까 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그 교환학생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당나라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신라궁에서 이제 국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질자들이 야, 우리 신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합 150명이 이제 신라국으로 돌아갑니다. 신라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돌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주가 어디냐면, 제가 아까 연주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동반도 태산에 있는 데가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연주에 있는 사람을 이제 김운경이라고 했는데, 이 김운경을 이제부터는 뭐냐면 치주장사라고 불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주가 어디예요, 여러분? 또 산동반도 오른쪽에, 그리고 치청 내에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신라군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또 이제 세가 커지잖아요. 이 치주, 지금 뭐죠? 연주, 치주 다 산동반도다. 자, 그러면 신라의 지금 본토가 어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신라의 본토가 어디다? 자, 이렇게까지 구당서에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신당서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조금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첨부된 내용만 조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신라는 이제 변환의 후예인데 동쪽에 이제 장인국이 있다. 제가 장인국이 어디 있는지 검색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만 쪽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숭상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재상의 집에서는 이제 록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비가 3,00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잘 살았고, 이제 갑병과, 그러니까 병사들도 많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가축은 이제 해 중에 산에다가 이제 있고요. 필요할 때 활을 쏴서 잡는다.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살던 때예요, 이제. 왜냐면 당나라 때니까. 곡식을 남한테 빌려주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노비로 삼아버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성씨는 이제 김씨고 박씨다. 백성에게는 성씨가 없고 이름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구리나 질그릇을 쓰기도 한다. 구리의 생산지이기도 하고 또 이 토사가 많아야 돼요. 양자강 주변에 토사가 많아야 돼서 요걸로 이제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워서 만드는 곳에 지금 현재 중국에는 경덕 진영이라고 있어요. 경덕, 신라 경덕왕 때 이름들을 많이 바꾸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덕왕에서 지금 현재도 중국의 도자기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경덕이에요. 고려 청자를 만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일월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신당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가축 가운데 양은 없다. 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은 만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들판이 넓은데 양은 없고, 나귀와 노새도 만주 쪽에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이 많대. 근데 말이 많대. 말도 만주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북방민족한테서 양이나 나귀나 노새가 이제 주로 많은 편입니다. 북방민족에. 이 나귀 노새는 물품을 나를 때 쓰는데, 원래 이제 신라에는 낙타랑 물소가 많다고 나오는데, 여기 신라 지금 통일신라라고 봐야 되죠. 이 북쪽에 발해가 있을 때 이제 신라 말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주를 벌써 뺏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몸집은 크지만 잘 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하마가 아니고 벌써 신라 말기에 말이 크다는 얘기는 만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달리지를 못해. 왜 잘 달리지를 못하겠어요? 초원에 있는 말들은 잘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리고 길을 들러야지만 말이 그때부터 잘 달려요. 자, 말이 천천히 움직인다. 왜? 풀 뜯어먹고 살기 좋으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당서에는 말만 나오지만 여러분 제번기라든가 이런 데는 신라는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낙타도 있다고 얘기가 돼요. 낙타가 있다. 낙타랑 물소가 자라기에 알맞은 땅이다, 신라.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장인은 키가 굉장히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은 대만 쪽에서 엄청나게 나타난다. 신라의 동쪽. 자, 아까도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이제 박살을 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왕을 사로잡아서 신라가 죽였다,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아까 구당서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제가 추가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이제 당 고종이 이제 굉장히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당 고종이 울었다. 신라의 왕이, 진덕왕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비단을 300피를 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54년 이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그 다음 말갈이 힘을 합쳐서 신라의 북쪽성 30개를 다 뺏어버렸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개를 경상도에서 어떻게 뺏어요? 674년도 같은 경우는 670년부터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라랑 당나라가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7년 동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나당 전투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신당 전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구려 백제가 멸망했어요. 고구려 백제가 멸망해도 고구려의 부흥군이라든가 백제의 부흥군들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 나라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라가 황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랑 뒤지게 싸우는데 여기 뭐라냐면, 자, 고구려에 항거하는 무리들 밖에서 얘 백제 땅을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무리들, 그러니까 고구려는 망했지만, 니네 백제 땅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신라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신라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신라의 이제 유인궤가 신라의 칠중성을 때려부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말갈병을 얘네가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고구려 이제 서북 쪽에 있던 말갈을 같이 이제 당나라랑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해를 건너서 남쪽 지역을 막 공략을 하고 막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신라랑 같이. 신라랑 고구려 연합국과 같이. 이때는 이제 당나라 말갈 연합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소성에 주둔시켰다고 하죠. 매소성에서 싸우는데, 이 매소성이 어디냐면 하북성 지역에 여러분 소성이라는 글씨의 지역명이 있어요. 예, 이 매는 이거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매잖아요. 이 소성이라는 지역명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소성은 없지만 소성이라는 지역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3번 싸워서 주로 이제 모두 패배했다. 그래서 이제 범민이가 사신을 보내서 야 이제 그만 싸우자. 그다음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살짝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네. 그런데 이제 김인문이 같은 경우가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왕위를 내놓으면서 조서를 내놓으면서 이제 김범민한테 이제 관작을 다시 회복시켜줬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신라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백제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뭐죠?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한 이유는 백제 땅을 당나라가 가지려고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백제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신라가 전투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백제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고구려의 남부까지 점령했다. 이때는 또 고려라고 나오죠. 이거 아주 해석이 개판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랑 고려랑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도 되고, 이렇게 혼용이 돼요. 하지만, 국사 편찬에서 번역할 때는 고구려라고 해야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해놔야 되는데, 이제 고려라고 해놓으면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고구려 남부까지 점령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개판이에요. 한자로 바꿔야지 이걸 다 한자로 이렇게, 한자를 한글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개판인데, 이게 지금 세금 받아먹고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사 편찬에 번역하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싹 좀 한국학 중앙연구에 지금 다 친일파로 지금 다 지금 자기가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 회원님들 다 갖다 앉히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다 번역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백제의 땅을 차지하고 고구려 남부까지 점령했다. 당나라를 개박살냈다. 신당 전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주, 량주, 그다음 강주, 웅주, 전주, 무주, 한주, 삭주, 그죠? 명주까지 9개 주를 설치했다. 이 주 대부분 다 추측할 수 있는 다 지역명들이에요. 예? 그리고 주에는 다 도독을 둬서, 자, 10군 내지 20군을 통솔하게 했다. 군에는 태수를 뒀고, 현에는 소수를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이게 나 같은 일반인들이 지금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 학술놀이하고 학계 놀이하는 자들이 진짜 수준이 저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왕위는 이제 현종 나오죠. 당현종이 나오는데, 발해 말갈이 등주를 노략질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흥광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성동왕이 물리쳤다. 그쵸? 그랬더니 이제 영해 대장군입니다. 영해군 대사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냐면, 이 당현종이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경이라든가 서경을 안다. 경은 신실한 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 경전의 뜻을 잘 펴서 대국의 융성만 알려주도록 하라. 이런 이제 다 헛소리고, 자, 신라는 군자로 나라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또. 자, 현종이 초계가 있었는데 성도에 도망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745년. 지금 당현종이 도망갔는데, 자, 신라가 어떻게 했다? 양자강을 건너서 성도에다 사신을 보내서 가정내에 참가하였다. 얼마나 지금 애틋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당현종이 안록산에 난이 있어서 이제 현종이 이제 총나라 성도에 도망을 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양자강을 따라가서 참가해줬으니까 이제 당현종이 되게 감격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 안사의 난이고요. 안사의 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있은 다음에 이정기의 제나라가 또 일어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당나라에 거의 이 군사체계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사의 난, 안록사의 난이죠. 안록사의 난이 745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765년에 이정기의 제나라가 또 이제 일어납니다. 이정기의 제나라가 또 해먹다가 그 다음에 이 또 당나라 말기에는 황소의 난이 일어나죠. 황소. 그래서 최치원이가 야 황소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글을 썼대잖아요. 무슨 얘기죠? 이 당나라 중기부터 말기까지는 이게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현종이 사천성에서 이제 불쌍하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국사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구 이제 장보고가 나옵니다. 신당사에 장보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500분이 넘으셨어요. 아니 안 주무시고 계속 더 많아지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보고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요. 이게 자, 장보고라는 사람은 신라 말기죠. 제가 아까 지금 등주 발해 말가를 격파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 이제 영해 대사로 또 임명이 되고 이제 산동반도를 다 먹었단 말이죠, 신라가. 백제의 땅을 가져버렸고, 아예, 신라가 말기에. 지금 문구가 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당나라가 신라 왕이 죽으면 거해를 해. 엉엉 울어. 그 진덕여왕의 묘지가 시안에 있어. 엉엉 웁니다. 또, 측천무는 이 당나라 이제 당고조, 당고종, 뭐, 당태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이제, 그때 이제 측천무 여왕이 지가 내가 왕할래! 그리고 딱 이 왕은 이틀 동안 일을 안 해. 얼마나 슬펐으면 신라 왕이 돌아가셨는데 이틀 동안 일을 안 한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당서에. 그래서 마지막에 신당서에 뭐라고 하냐면 장보고 내용이 빠졌나봐. 장보고 내용을 넣고 싶었나봐. 그래서 딱 장보고 내용을 넣은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 장보고랑 정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싸움을 잘하면서 창도 잘 쓴대. 이 정년이라는 애는 물속에 잠겨가지고 50리 잠수도 해가지고 수영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것은 이제 장보고도 따르지 못한다. 자, 이렇게 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년, 이렇게, 한자가 뭐라고 나냐면, 이 이름을 줄여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년, 2년 할 때냐, 이 앞에 있는 2년이냐, 이게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잘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이 한자라는 게 그따구예요. 그래서 정년은 장보고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근데 이제 보고가 나이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년이라는 애는 재주가 좀 많았어. 그래서 야 나는 나이도 많고 이 자식아 나도 이만큼 잘해. 근데 정년은 형 그리고 나는 창도 잘 쓰고 내가 더 수영도 잘한다. 뭐 이렇게 서로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두 사람이 다 이제 신라에서 이제 문영군의 소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문영군이 어디 있다? 문영군은 여러분 아까도 경덕 진영이라고 있습니다. 구강 쪽에 이제 문영이라는 동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영이 이제 문영왕릉할 때 백제의 문영왕릉할 때 그 문영 맞아요, 이 한자가.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소성에 산동반도 아래 문영이라는 또 지역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 문영에서 작은 장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보고는 신라에서 왕을 아련해서 중국이 신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원문을 보시면 중국이라고 또 돼 있는지 한번 봐야지. 왜냐면 이 당나라 군이라고 제대로 안 나와요. 한군이라고 나오고 이게 보면 진짜 중국이 맞나 보는 거죠. 자, 보면 여기서 중국 나와요. 중국이 신라 입조, 노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잡아요. 이게 지금 당나라 사서예요. 중국이 신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당나라에서 기록을 하는데 지네들이 중국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노비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다른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이게 신당서란 말이에요. 신당서. 중국이 신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때 중국은 어디다? 이때는 발해다. 이게 발해야 발해. 이 중국이 중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해군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 당시에 큰 나라가 신라 사람을 이 청해 쪽 그러니까 산동반도, 칭다오, 청도에서 발해 사람들이 이제 이 중원 사람들이 이 해적들이 서쪽에서 계속 잡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야 전라도 완도까지 왜 와? 미쳤어요 해적이? 거기까지 왜 와? 지금 중국 해적도 거기까지 안 오겠다. 황해에서 그냥 저기 다 고기 잡아가지고 가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청해는 해로의 요충지다. 이 칭다오는 해로의 요충지다. 신라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네가 거기 장군이니까 지켜라. 1만 명을 주었는데 1만 명이 군사가 가려면 밥하는 애, 쌀하는 애, 지원금, 보급품 부대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수, 또 군사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족들까지 같이 가라라고 하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전라도에 완도는 안 된다. 섬은 칭다오는 된다. 칭다오는 산동반도는 된다.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상에서 신라 사람을 파고 사는 자가 없어졌다. 이게 청해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장보고 더 나오죠. 장보고는 본국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본국이 아니고 신라에서 부귀영화. 그래서 장보고의 적산법화원이 지금 산동반도에 있다는 얘기죠. 칭다오 우측에 있습니다. 자, 거기는 옛닌에 입당구법 순례행기, 일본이 나온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산법화원은 신라의 땅이다. 장보고의 땅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당나라 땅에서 어떻게 신라의 군사가 1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보고의 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라 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본토란 얘기예요. 본토란 얘기. 남의 땅을 어떻게 돈 주고 사고 거기 군사기지를 어떻게 자리 잡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옛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신라의 본토가 중국 동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술술되나. 자, 지금 장보고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나 그때 이제 동생이라고 정년이 연수에서 궁색스럽게 살고 있었대. 연수가 어디야? 연수가 강소성이죠. 어디야? 지금 산동반도 아래가 연수가 그대로 있는데 한반도에 어디 있어 연수가. 그래서 연수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정년이 나 신라로 그냥 돌아가가지고 장보고한테 벼슬 좀 달라고 할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년이 나 장보고가 좀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형인데 내가 가가지고 좀 한 자리 좀 달라고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원부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지금 장보고랑 지금 사이가 좀 소원해져가지고, 지금은 안 친한데, 너 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예, 이 정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배고파서 뒤지고, 얼어 뒤지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더 멋있고 그 다음에 내 고향에 가서 죽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에 있다가 이 북쪽 산동반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정년이 이제 청해에 이르러 칭다오에 이르러서 청도 그쪽에 이제 산동반도에서 장보고를 딱 만나자 장보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술자리 야, 오래된 이게 아우가 왔네. 술자리를 베풀고 극진히 환영해. 야, 어떻게 지냈어? 야, 그래. 잘 지냈냐? 술을 다 마시기 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신이 신하가 이제 신라 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또 이때 신라 왕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많이 죽어. 빨리빨리 죽어요. 왕이 죽어가지고 막 어지러웠는데 이제 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신라 왕이 없어. 그랬더니 이제 장보가 딱 뭐라 그러냐면 야, 왕이 이제 암살을 당해가지고 지금 없는데 야, 정년아, 내가 군사 5,000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지금 여기를 평정을 해야겠다. 얘가 지금 화가 난 거죠. 지금 난리야, 난리. 화난을 평정해야 된다, 네가. 자, 장보고의 군사가 옛날에 청해진에 10,000명이었는데 5,000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한테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죠, 정년을. 야, 5,000명을 줄 테니까. 지금 신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화난을 평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장보고랑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정년이 그 나라의 신라의 반란자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은혜에 보답했다. 그래서 왕은 장보고를 딱 불러일으켜가지고 야, 이제 재상으로 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년한테 야, 너는 지금 청해진을 네가 지켜라. 청해진 대사라고. 원래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였는데 장보고는 이제 다시 바뀌죠. 이제 진해로 가거나. 자, 그래서 지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당나라한테는 이제 문성왕 때부터는 외교사신이 오지 않았다. 자, 당연하죠. 이때는 이 당나라가 개판이었을 때인데 외교사신이 신라가 뭐 하려고 이러고 이제 신당서가 딱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중국 정통사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